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고 전남지사를 3차례나 연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인사죠. 박준현 전 전남지사가 국민에게 새정치연합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야권 재편의 불씨가 될 신당 창당 가능성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동우 기자. 예. 박준영 전 전남지사, 그래도 이 야권에서는 중진급 거물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탈당을 선언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지금 새정치연합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런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네. 그 며칠 전에 이제 박준영 전 전남지사하고 박주선 의원 등 그 탈당 5인파가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결행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일종의 그 새정치연합 분당되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신당이 오히려 새정치연합보다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 지역 의원들은 상당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테고 신당이 창당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신당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얼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딱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이 얼굴이 될 만한 사람이 딱 네. 나선다면 아마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테고 아마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동영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새로운 또 좀 중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좀 네.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면 일종의 이제 중도 정당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3의 정당이 탄생한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합병 여부 관련해서 각각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총은 예상했던 대로 삼성물산 와의 합병을 승인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와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동우 기자의 말씀에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한 여론조사인데요. 자, 매우 필요하다가 15.8%, 다소 필요하다 35.6%, 다소 필요하지 않다 18.2%,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8%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로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체제로 굳어지면서 이 양당 체제가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가 들고 이제 그 양당 체제를 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양당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또 그 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염증이 이 양당 체제에 대한 염증이 그만큼 팽배해졌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대답이 이 각 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양당보다는 새로운 신당을 나타나기를 이제 희망하는 지금 이제 시민들의 이제 여론조사인데 기성 정치인에 대한 또 불신감도 커서 다음 총선 공천에서 물갈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대목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항상 우리 국민들은 워낙 혁신과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은 물갈이 여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번 19대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교체 여론이 지금 64.1%고요. 네. 유지 여론은 16.8%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 더 이제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 체제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그 어떤 물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맹주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의원들의 어떤 수준이 좀 낮아지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물갈이가 불가피할 예정인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다 지금 이제 상향식 공천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네. 되면 상향식 공천제를 하면 전국적인 명망가 내지는 아니면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 공천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교체율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당 모두 이제 전략 공천을 아무래도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갈이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한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였는데 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총선에서 이 현역 국회의원이 물갈이가 됐으면 하는 지금 바람이거든요. 그만큼 이 현재 정당에 대한 또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이 불신감이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내년 4월 총선 이 공천 과정과 또 국민들의 어떤 표심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